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한국의 저는 조선 후기 때 삼정의 문란이라는 백성 엄청나게 취를 했던 겁니다. 조선 정부의 존속을 위해서, 정확히 지배계층의 안녕을 위해 거의 실질 세율이 숫자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70%, 80% 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은 7, 8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였던 거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조선이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배층들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아니나 이런 체계, 국가의 부흥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들입니다. 북한을 보셔도 알잖아요. 북한이라는 국가는 거의 인류 역사에 없는 쓰레기 같은 체계를 만들어 놨죠. 완전히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답이 없고 거의 전 세계 최하위급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는 남한이죠. 그러니까 원래 디폴트 값은 북한인 거예요. 만약에 남한 그대로 뒀으면 똑같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랑 일본 이런 해양 세력들의 개입, 한국의 경제가 발전을 해야지 북한이나 중국을 막아내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아낌없이 베풀어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살게 됐는데 본질 자체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지배층 시스템이나 이런 애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걸 보면은 전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정책을 짜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소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들이 맞습니다. 북한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아마 이제 한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 악랄한 본성이 안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경제가 붕괴를 하고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천박한 본능이 나올 거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럼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보고 있죠. 이게 이번 정부의 상생의 연금 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모수개혁이라고 하죠. 보험료 13%고 명목소득 42%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40%입니다. 명목소득 대체율이. 근데 이게 40인데 수가 오를 때마다 500조씩 부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2%를 올린다는 말, 1000조를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라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미래에는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데에다가 팩트가 아니라는 헛소리를 KBS라는 곳이 하고 있는데 이래서 KBS 수신료를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들이고 그냥 선전 도구일 뿐이에요. KBS는 그냥 정부나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 선동용 방송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거랑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K뉴스는 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나오죠. 현재 보험료를 부가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적립식인데 이 고갈이 되면 부가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26년, 55년에 내는 사람들은 30%의 보험료율을 부담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뜯어서 받으니까 고갈되지 않는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을 부과하는 국가들은 젊은 인구가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걸 호락호락하게 내줄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공영방송이란 데가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게 그냥 이게 한국의 수준인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되게 명확하게 나왔죠. 국민연금 플러스로 해서 연금 계좌나 ISA 종합자산계좌, 종합금융자산계좌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중과세를 하고 있죠. 정확히는 할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우존스 배당, 이런 배당주를 받는 분들은, 과거에는 미국에서 15%를 그냥 과세를 하면 그거를 내면은,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과세를 안 하면서 그냥 커버가 됐는데, 이게 바뀌었죠. 이제 올해부터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당연히 15%를 걷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연금 계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은 또 한국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한 번 내고 한국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거를 TR이라고 해서 토탈 리턴이라고 하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배당을 안 하고 그냥 원금 재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ETF를 또 막아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하기 전에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안 막아버리면은 이런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세금이 안 거치겠죠. 근데 이제 또 그거에서 세금 안 걷긴 싫으니까 그냥 그거 먼저 바꿔버리고 거기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배당을 내는 사람들한테 이중과세 때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어떤 정부나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이런 ISA나 IRP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말씀드렸죠. 근데 물론 뭐 여기에 지금 돈이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뭐 회사에서 이쪽으로 돈을 주는 분들은 일단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IRP 계좌나 이런 계좌에서 그나마 살만한 ETF거든요. 이게 라이즈 미국 나스닥이면 라이즈면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건데 저는 KB자산운용 다니지도 않고 저희 고객도 아니고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KB ETF가 부담 비용률이 가장 쌉니다. 거의. 전 모든 ETF 통틀어서. 왜냐면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ETF들은 또 이런 수수료 가지고 또 거짓말이랑 사기를 치거든요. 지금 뭐 뉴스에 0.006이다 막 나오잖아요. 그럼 마치 뭐 미국의 QQQ는 0.2%를 떼가는데 한국 거짓말 치고 있는데 이 ETF 체크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ETF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다 나옵니다. 이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ETF는 0.1863을 부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보다는 좀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 실제 부담률은 이 총보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운용사가 먹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뭐 TR의 실부담비율은 뭐 이렇게 뭐 이런 만들어 그 에스메드 호가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운용사나 뭐 신탁보수료 이런 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실부담 비용률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0.1863으로 거의 가장 저렴해요. 뭐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상장된 ETF들은 장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굳이 뭐 원화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장점이 없는 것들이고요. 무조건 그냥 해외 계좌에서 받아서 직투를 하시면 됩니다. 직투를 한 다음에 뭐 QQQM을 사시던 SPYG를 사시던 그런 걸 사시면 되고요. 뭐 세금 좀 아끼겠다고 ISA랑 IRP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국 상장된 ETF를 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과세 때려 막는 시대가 뭐 지금은 이거 뭐 이중과세 방지한다고 해서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은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국의 주식인데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가 원가가 더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저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국가가 이 ETF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인한테만 파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직거래에 비해서 이렇게 가운데 중간이 껴있으면은 당연히 수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거 한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은 나중에 이게 수틀리면은 저는 정부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도 봐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굉장히 낮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 상장된 직투 ETF들은 정부가 저는 강제로 매각 못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거래소랑 미국에 있는 어떤 그 DTCC 뭐 이런 것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미국 정부나 미국의 민간 기관이 껴있는 문제예요. 이러면은 뭐 대한민국 정부 따위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국 상장된 ETF들은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이제 뒤통수를 또 쳐버릴 수가 있는 거 계속 어떤 식으로든 이미 잡아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죠. 지금도 이렇게 정책 개판 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고 웬만하면은 이런 뭐 물론 뭐 회사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IRP에 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뭐 여기에 뭐 추가 납입도 막 900만 원씩 꽉꽉 채워서 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 된 거 보니까 뭐 자세한 내용 사실 별로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배당 안 주는 걸로 무조건 하세요. 배당 안 주고 수수료 저렴한 거. 이게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전 이거 70% 있고요. 이거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라이즈 미국 단기 투자 등록 회사채 액티브가 있거든요. 이것도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0.1814인데 둘 다 달러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단기 투자 등록 회사채는 30%만큼 이제 이게 안전자산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근데 이거를 사면은 달러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당을 안 줘요. 그러니까 회사채에서 배당을 주면은
그게 곧바로 그냥 원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볼룸버그 이제 코퍼레이트 본드 TR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배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이자가 받는 대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즈도 배당률이 뭐 0.4인가 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ETF 둘 다 거의 배당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이중과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시세로 매도를 해도 연금 계좌에서는 아직까지는 로스트 이슈가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과세인 거를 보면은 이 무조건 이런 배당 안 주는 ETF들을 해야 되고요. 꼭 이 ETF 체크에 들어가셔서 이 전체 수수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에도 진짜 슬슬 손을 대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현재 국민들이 가진 자산에 대해서 아마 어마어마한 과세를 할 겁니다. 뭐 부동산도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봐요. 특히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세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미국 주식도 이제 뭐 슬슬 건드리겠죠. 이렇게 지금 장난을 슬슬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드릴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미국 주식 자체는 이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좀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뭐 이제 골드 ETF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골드 ETF를 미국 주식 계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계속 원화와 달러가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결국에 양도세를 많이 매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KRX 금거래소가 또 하나가 거기는 솔직히 좀 못 믿. 한국은행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까 전 되게 좀 의문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렇게 골드를 거래할 수 있게 블록체인 상에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뭐 이 블록체인 개인 지갑은 하나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 뭐 꼭 이거는 이런 뭐 하드웨어 이런 걸 안 사도 됩니다. 그냥 개인이 그냥 그 자기가 영어 구문만 어디 종이에 적어 두고 그 종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든 뭐 이런 이더리움이나 BNB나 솔라나 블록체인에 이 팍소스 골드라는 걸, 이것도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팍소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한 건데, 이 팍소스라는 것은 뉴욕에 있는 금이나 이런 걸 보관하는 어떤 기관이거든요. 그럼 얘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담보로 이 블록체인에 이렇게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코인은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어떤 코인은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렇게 금을 거래하게 되면은 세금이나 이런 건 없겠죠. 이제 그냥 거래하게 되고 코인으로 다시 또 받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래소들에서 이런 금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보시면은 뭐 유니스와 바이낸스, 바이비트 있는데 뭐 이런 거래소들이 다 망할 일은 없겠죠. 특히 이런 뭐 크라켄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는 뭐 미국이 없지만,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 미국 계좌에 있는 어떤 그 GLD ETF를 좀 매도를 하고 이 블록체인 상에 제 개인 지갑으로 이 금코인들을 옮겨둘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직은 미국 주식이라는 자산이 이런 어떤 예탁 시스템 안에 있지만은, 특히 이런 원자재나 뭐 금 같은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슬슬 블록체인 쪽으로 이런 금 같은 건 좀 옮겨 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이렇게 돈을 둔다는 게 굉장히 사실 저는 지금 좀 되게 불안합니다. 신뢰가 전혀 안 가는 나라나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상품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중간중간 시간이 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만 저는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한국이라는 국가는 계속 국민들을 삥 뜯을 수밖에 없다. 삥을 뜯고 자산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 증가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자산을 최대한 국가의 감시 밖으로 이제 빼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